정부가 처음으로 세출 400조 원을 넘긴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경기가 풀릴 조짐이 없다 보니 내년 예산은 전체 규모나 개별 사업 모든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 송원석 제2차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년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또 증가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어떤 기조의 예산 편성인지 차관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정부가 이번에 예산을 17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중기적으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기가 단기적으로 볼 때 경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사회 구조가 좀 변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이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서 400조를 넘기는 그런 총지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예산이 얼마나 됐었나요? 작년 지출 증가율이 정부 예산안은 3.0% 증가율로 가져가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는 2.9% 증가로 최종 심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재정 예산안을 보니까 재정 수지 적자도 사실 오히려 줄었거든요. 개선이 됐어요. 보통은 이렇게 좀 예산을 늘리다 보면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좀 크게 좀 폭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 폭의 증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관리 재정 수지를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장적인 기조이다. 돈을 좀 풀고 있다. 그렇습니다. 수입보다는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돼 있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2016년도 금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보다 내년 2017년도 증가율 자체가 높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간 확장적인 기조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국가 채무를 늘리면서 지출을 많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내년도, 후년도, 차년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다가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다시 줄어들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보니까 내년 세수가 추경을 감안해도 한 9조 원 가량 이제 느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추계가 돼 있는데 사실 법인세나 부가세 이런 부분들은 좀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기업들도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건데 현재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는 낙관적으로 본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최대한 합리적으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전망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 성장률, 실질 성장률 자체를 정부가 지금 전망한 거는 내년도에 한 3% 정도 수준 이렇게 보는데 다른 OECD라든지 IMF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2.9% 정도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걸 고려했을 때 거기다 이제 경상 성장률을 보면 약 한 4.1% 정도 되거든요. 성장률이 그 정도 되는 상황에서 세수가 지금 내년도 증가율이 한 3.9% 증가되는 3.9%요. 3.9%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경상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면서 그보다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세수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무리하게 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뭐냐? 그동안에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4대 구조개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제활동의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세수가 잘 나올 수 있을 많이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었다. 경제계획 3개년 계획의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4대 구조계획에다가 산업계획에다가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가미가 되어서
내년도에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또 지적되는 부분이 보통 이제 일자리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SOC 뭐 일자리 뭐 건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일자리를 늘리면 좀 투입을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좀 사실 일반적인 전망인데 오히려 SOC 관련 예산이 좀 줄었다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관련 예산이 한 8% 넘게 이제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경기 진작 효과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SOC 스탁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네. 그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은 우리나라가 1위이고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6위에 해당됩니다. 전체 G20, 그 G20 국가 중에서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스탁이 되어 있으니 총 집정량이 총 집정량이 되어 있으니 예. 이제는 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 구조도 이제 그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어서 경제사회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바뀌면서 경제 지출보다 사회 복지 이런 쪽의 지출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고려가 된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4대강 사업이라든지 그전에 이제 경제 금융 위기라든지 이럴 때 경기 진작을 위해서 SOC 부분을 상당히 많이 그 확충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끝났으면 이제 정상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상화 과정이 그동안에 좀 덜 되었다. 그래서 지금 SOC가 좀 줄어드는 부분은 네. 그런 정상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 SOC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비대했다. 예, 많이 비대했던 그걸 부분이 있었다.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에 따라 가지고 좀 효율적인 분야로 투자를 하자 이런 거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그 국토부가 수행하는 그런 도로나 철도나 이런 사업들은 좀 줄었지만 네. 그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SOC성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은 그대로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공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SOC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민자도 확충하는 네. 그렇게 해서 나라 전체의 어떤 토목이나 건축이나 SOC 분야에 투자되는 전체 금액은 줄지 않았다? 줄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눈에 있습니다. 띄는 굵은 것은 좀 줄었지만 작은 것들이 여러 개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조목조목 한두 가지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청년들의 일자리 참 일자리가 어렵다 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네. 청년 일자리 대책 어떤 예산들이 좀 투입됩니까? 예, 청년 일자리는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해가지고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사업을 그동안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담, 그다음에 훈련, 그다음에 취업 알선 이렇게 해서 이걸 전체 하나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확대를 했고 그와 유사하게 취업을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창업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그래서 그 학생들,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창업 교육을 한다든지 시제품 제작을 한다든지 창업할 때 자금 지원한다든지 하는 네. 창업 성공 패키지를 도입을 했고 또 한 번 창업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째 재기하는 한 번 실패를 했다가 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재창업 성공 패키지 이런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예. 사실 또 하나 국민들이 좀 관심 있는 게 지금 전출산 문제 결국은 미래 세대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당히 혼신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어떤 예산들이 좀 짜져 있습니까? 네, 저출산 부분은 정말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히할 만한 거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을 위해서 난임 시술비를 이번에 소득 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예. 또 아울러 직장 어린이집이 젊은 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단가를 대폭 인상을 해줬습니다. 또 아울러 육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달에 예. 아빠가 그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그 지원하는 단가를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주거 대책으로 그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을 행복주택 대폭 확대를 확대. 했습니다. 예. 사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보 상황이 굉장히 좀 위험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북한의 뭐 SLBM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위협들이 있는데 국민들 굉장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국방 예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번에 편성이 됐나요?
예, 최근에 국방비는 총 지출의 한 10%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왔었습니다. 말하자면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이 3.7%니까 국방비도 대개 3.7%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해서 4.0% 정도를 예. 반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거고 내용을 보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하는 KAMD 부분이 전년보다 한 40%가 증액이 되었고요. 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탐지를 위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그다음에 요격을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인 보라매 사업 예. 이 부분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600억 수준에서 한 3천억 수준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짧게만 하나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방산비리 국민들 염려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한 예산상의 어떤 대책도 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참 정부로서도 참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문제가 있었던 예. 그 사업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잘 추진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부액을 적정 수준을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 검찰에 있는 합동수사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 철저하게 비리는 가려내가지고 비리는 단죄를 하도록 하되 비리가 있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 장 못 담그는 결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을 지키기 위한 그런 무기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계속 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사상 최초로 400조 원 규모를 넘긴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기획재정부 송원석 2차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